자, 이번 시간에는 논증의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,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 첫 번째가 3단 논법입니다. 그리고 직접 증명법, 기류법, 수학적 귀납법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학 논술의 증명은 이 네 가지 증명법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3단 논법이랑 지금 얘기하려는 3단 논법이랑 두 번째 얘기하는 직접 증명법이 사실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랄까요?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증명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펼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. 소크라테스 그렇죠? 로 유명하죠. 모든 인간은 죽는다.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. 그래서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. 뭐야? 요게 이제 3단 논법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. 그래서 모든 인간을 A라고 하고 죽는다를 B라는 관계로 봤을 때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C라고 하고 인간은 아까 A라고 했었죠. 이런 관계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C였고 죽는다는 B였죠.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C에서 A로 가죠.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하면 A에서 어디로 가요? B로 가죠. 그래서 A를 생략하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어떤 개념과 결부지어서 생각이 되냐면 명제예요, 명제. 명제에서 특히 필요 조건. 왜 필요 조건을 먼저 쓰지? 충분 조건, 필요 조건 그죠? 원래 충분 조건, 필요 조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P, Q 이렇게 쓰죠.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 조건. 그러니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데 그 명제를 그러니까 그 수능 강의를 아박공에서 들은 학생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지만 아닌 학생들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. 그 제가 명제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단원이 집합과 명제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집합을 모르고 나서 모르고서는 절대 명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.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 충분 조건, 필요 조건 상에서도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요. 얘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얘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알려져 있죠. 뭐 진리 집합이 뭐예요?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도 얘를 다 소문자로 본다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얘의 진리 집합을 각각 이제 라지 A, 라지 B, 라지 C라고 본다라고 쳤을 때 얘네들 집합 사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. 즉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개지. 그렇다라고 쳤을 때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관계고 얘는 A가 C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B가 C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더라 해서 이렇게 집합관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심플한 설명이다. 그쵸?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단 논법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사실 뭐 지금 이 자리가 3단 논법은 이런 거고 3단 논법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
그 두 가지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. 근데 이게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 직접 증명법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바로 다음에 얘기를 넣어놨습니다. 자, 직접, 좀 발음이 어려워. 직접 증명법은 이제 뭐냐면 공리, 정의 혹은 정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직접 증명법이에요. 혹은 뭔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정의나 정리는 사실 뭐 수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공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. 특히 이과가 아니라면. 공리는 뭐냐? 얘는 그냥 true 혹은 뭐 똑같은 얘기지만 truth, 진리, 그쵸?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통념 같은 거예요.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념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수학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들, 당연한 것들. 사실 정의나 정리도 이 공리를 통해서 파생된 것들이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 세 개의 세트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. 얘네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3단 논법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죠. 지금 3단 논법을 가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죠. 그러니까 얘를 뭐 정의 혹은 공리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다.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, 죽는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거죠. 이게 바로 일종의 직접 증명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, 이런 논리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, 그러니까 답안지를 쓸 때 요런 내가 쓰고 있는 논리 구조가 지금 직접 증명법이구나, 그러니까 논리 구조에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글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답을 쓸 때 난 이 증명법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. 거의 없을 건데 이제 쓰는 도중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꼭 이 증명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바로 그때가 귀류법을 쓸 때입니다. 그러니까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독특한 문제들이에요. 우리도 한번 봤죠. 어디서 봤어요? 위에서 이제 답안 써보라고 했을 때, 개요 작성하고 답안 써보라고 했을 때 그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. 자, 뜬금없죠.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명해야겠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. 거의. 정말 거의 없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규律법을 가르쳐 주고, 그러니까 규律법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나서 이걸 하라고 하면 한 반은 하고 반은 못 하고, 그리고 이제 해제를 해주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풀어보라고 했을 때 다시 제대로 쓰는 학생이 한 뭐 80% 정도? 나머지 20%는 여전히 못 써요. 그러니까 굉장히 한 문장짜리 쉬운 어떤 논술 문제인 것 같지만, 논제인 것 같지만 그만큼 논술이 어렵다는 거죠. 그렇죠? 자,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? 제가 루트 2는 a분의 b라고 두고, 왜? a분의 b라는 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죠. 그렇죠? 유리수라는 것의 정의가 a분의 b꼴로 나타내질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단 이제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a와 b는 다 이제 정수인 상태의 가정을 가지고 있고, 그쵸? 이런 가정도 다 써주셔야 돼요. 다 써주셔야지. 그리고 이제 a랑 b는 서로 소고,
뭐 이런 정보들을 다 써주셔야지 훨씬 더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 안 쓰면 그냥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써주셔야 되고, 특히나 이렇게 이제 한 줄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리티컬 하겠죠. 그렇죠?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지만, 어쨌든 뭐 그래서 넘겨가지고 제곱하고, 그럼 B제곱은 짝수구나, 그럼 B도 짝수구나 해서 결국 쭉 가서 A도 짝수구나, 그럼 AB가 둘 다 짝수이니까 서로 소일 리가 없겠구나, 가정에 이제 위배가 되는구나. 그래서 그럼 루트 2가 A분의 B일 수가 없으니까, 즉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다. 이렇게 가는 거죠. 그쵸? 근데 이 가정에는 사실 되게 많은 어떤 그 뭐랄까요, 숨겨져 있는 어떤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사실 내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, 이제 루틴은 실수이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얹어줘야죠. 그래야지 유리수가 아니면 반드시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, 이런 얘기에 힘이 실리는 거죠. 그렇죠? 이런 디테일도 좀 살려주셔야 되고, 어쨌든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규律법이 뭔지를 보자는 거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,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봤으니까 한번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죠.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라는 가정을 하고, 유리수라 가정해보자 해서 쭉 했더니 아니네, 그럼 너 무리수 라고 하는 이러한 증명 방법이 규율법이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, 그쵸, 굉장히 친숙한 증명법인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게, 수학적 귀납법을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 써보기보다는 빈칸, 그쵸, 빈칸 문제로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연습을 시킬 때도 저는 물론 본인도 하시겠지만, 이제 그 밑에 원래 보기로 주어지는, 이렇게 빵꾸 뽕뽕뽕 뚫려져 있어서 보기로 지어주는 부분을 다 지우고 그냥 너가 직접 증명해봐라, 이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돼요. 그런 경우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못 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물론 수능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그렇게 내겠죠. 이걸 증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. 그리고 100분 안에 30문제, 100분 안에 30문제 맞죠? 100분 안에 30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그렇게 오래 쓰게 할 수가 없다,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렇겠죠.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수능의 한계인 거고, 우리 이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워가면서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는지,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같이 해볼 겁니다. 어쨌든 심플해요.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 너무너무 심플합니다. 그냥 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죠? 도미노 이렇게 쫙 쌓아놓고, 옛날에는 막 도미노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만들고 그런 거 되게 프로가 많았었는데 요즘엔 하나도 안 보이대.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니? 벌써 이렇게 옛날 사람이 된 건가?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알록달록한 도미노가 쌓여있다라고 쳤을 때 어때요? 딱 요거 첫 번째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, 이게 뭐 수백만 개가 있든 천만 개가 있든 간에 이렇게 다음 거를 계속 넘어뜨리면서 다 넘어지죠. 그래서 그쵸, 도미노와 같이 수학적 귀납법은 요 첫 번째,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,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관계, 즉 요 블럭과 블럭 사이에 이 관계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. 그래서 얘를 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자연수로 정의된 명제
Pn에 대해서 n이 1일 때 P1이 성립하고, 그러니까 참이고, n이 k일 때 P가 k라고, 그러니까 pk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p의 k 플러스 1이 참이면 모두 다 행복한 상황이 벌어진다. 그렇죠?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더라.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이 요 두 줄, 요 첫 번째 줄이랑 두 줄, 요게 참 중요합니다. 1일 때를 증명하는 과정. 뭐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빼먹더라고요. 증명을 할 때.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게 없으면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못 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꼭 필요하고 k일 때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면 그럼 1일 때 2가 성립한다는 거잖아. 그럼 2일 때 3이 성립한다는 거잖아. 그럼 3일 때 4가 성립한다는 거잖아. 해서 쭉 도미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요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 중에서 요 이제 그 밑에 보기 날리고 뭐 하는 그런 쪽으로 귀류법은 뭐 연습해봤고, 그다음 직접 증명법이나 3단 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습이랄 게 없어요. 그냥 일반적인 논리입니다.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연습할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수학적 귀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, 논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됐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